사람이 사람을 때릴 때 제일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이 시장은 제가 지킬 거예요. 혜리야,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 할매가 진짜 미쳤나? 감히 우리한테! 엄마, 이제 딸이 제대로 싸워볼게요. 그날 참돔 한 마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기장항 선장 오엘이 40살.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바다에 나가기 전엔 늘 어머니 사진에 인사를 드리죠. 엄마, 오늘도 무사히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든든해져요. 기장항에서 작은 어선 한 척을 몰고 있어요. 선장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사실은 그냥 혼자 배 끌고 나가서 생선 잡아다가 시장에서 파는 일이죠. 원래는 유도 선수였어요. 그것도 국가대표까지 했던 몸이에요. 하지만 인생이 늘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뇌출혈이었죠. 병원에서 3년을 버티시다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무너지던 시기였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어요. 그때 고향인 기장으로 내려왔어요. 바다라도 보면 마음이 나아질까 싶어서요. 처음엔 남의 배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배 주인이 좋은 사람이셔서 돌아가시면서 배를 제게 물려주셨어요. 혜리야, 너는 바다하고 맞는 사람이다. 이 배로 새 인생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요. 그래서 지금은 새벽에 나가서 생선 잡고 오후엔 시장에서 직접 팔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바다 냄새 맡으면서 사는 게 마음에는 편해요. 그런데 요 몇 달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상인들한테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시장 곧 없어져요. 재개발 들어온다고 하던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지금 나가시면 이주비라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엔 한 푼도 못 받아요. 처음엔 그냥 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아예 대놓고 협박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장사 그만두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놈들이 영락없는 조폭들이었어요. 문신 가득한 팔뚝, 험상궂은 얼굴, 그리고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죠. 시장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당연하죠. 평생 착하게 장사만 하며 산 사람들인데 갑자기 조폭들이 나타나서 나가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전 좀 달랐어요. 유도를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무서우면서도 화가 더 많이 났거든요. 왜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야? 이 시장이 우리 삼터인데.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배를 끌고 나갔어요. 날씨가 좋아서 고등어도 많이 잡히고 참돔도 몇 마리 올라왔어요. 그 중에 유난히 싱싱한 참돔 하나가 있었어요. 눈이 맑고 몸뚱이가 통통하게 살이 오른 놈이요. 이거 하나는 비싸게 팔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오후에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이모네 가게 박스 다 뒤엎어놨더라. 순이네도 생선통 엎어버렸다던데. 이제 진짜 못 참겠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 알고 보니 오전에 조폭들이 와서 난리를 쳤더라고요. 안 나간다고 하는 상인들 가게를 아예 엎어버린 거예요. 제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도 제 생선 상자 몇 개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어요. 어제 정성스럽게 정리해놨던 얼음도 다 녹아서 물이 되어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혜리 씨. 오셨네요. 돌아보니 문신 가득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아, 인사가 늦었네요. 저희가 이 지역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혜리 씨도 들으셨겠지만 이 시장 곧 재개발 들어와요.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게 당신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재개발이 들어온다고 해서 왜 우리한테 나가라고 해요?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나가시면 이주비도 받고 다른 자리도 알아봐드리고 필요 없어요. 전 여기서 계속 장사할 거예요. 그러자 그 남자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혜리 씨,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참돔을 보더니 그놈이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이 생선 싱싱하네요. 잠깐 보자. 그러면서 제 손에서 참돔을 확 뺏어간 거예요. 아, 이거 오늘 잡으신 거죠? 근데 이런 거 팔면 안 돼요. 위생 검사도 안 받았을 텐데. 그러더니 그 참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퍽! 제가 새벽부터 나가서 잡은 그 예쁜 참돔이 바닥에 떨어져서 꿈틀거렸어요. 그리고 참돔이 담겨있던 물을 제게 확 끼얹은 거예요. 제 온몸이 흠뻑 젖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혼자 버텨온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폭발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참돔을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쇠, 그놈의 얼굴을 향해 참돔으로 후려쳤습니다. 퍼, 물방울과 비린내, 그리고 놈의 비명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아, 이 미친년이. 놈이 비틀거리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에는 생선 비늘과 점액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요. 그때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시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구는 입을 벌리고 누구는 눈을 크게 뜨고 저도 제가 뭘 했는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손에는 아직도 그 참돔이 들려 있었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저기 혜리 씨가 진짜 때렸다. 와, 조폭을 참돔으로. 대박이네. 조용한 속삭임들이 들려왔어요. 그놈은 얼굴을 닦으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인연이 진짜 죽고 싶나 보네. 하지만 이상하게 전 무섭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제 생선 함부로 만지지도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오랜만에 제대로 된 말을 한 기분이었어요. 그놈은 뭔가 더 하려다가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이거 끝이 아니야. 기다려봐. 그런 말을 던지고는 사라졌죠.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서 바닥에 떨어진 참돔을 다시 주워들었어요. 미안해. 너 때문에 싸웠는데. 그 참돔은 아직도 눈이 맑았어요. 마치 괜찮다, 잘했다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김이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혜리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전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후회는 안 해요.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건가?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는데 오늘은 제가 무언가를 지켰다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딸이 이제 좀 달라졌어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참돔으로 조폭을 때린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15년 전 제가 25살이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저는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어요. 올림픽을 2년 앞둔 시점이었죠. 매일매일이 치열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훈련하고 밤늦게까지 몸 만들고 그 시절 제 옆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윤두식? 저보다 3살 위였고 남자부 국가대표였죠.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무엇보다 유도할 때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처음엔 그냥 같은 도장 선후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눈이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혜리야, 오늘 기술 정말 좋았다. 고마워요, 오빠. 내일 같이 아침 러닝할래? 바닷가 코스로. 네. 그렇게 시작된 게 사랑이었어요. 아니, 그때는 정말 사랑인 줄 알았어요. 두식이는 저한테 말했어요. 혜리야, 우리 같이 올림픽 나가자. 너는 여자부 금메달, 나는 남자부 금메달. 그러고 나서 결혼하자.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꿈만 같았거든요. 함께 운동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미래를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그로부터 6개월 후였어요. 갑작스런 뇌출혈이었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훈련 중이었어요. 오혜리 선수님,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뇌출혈이 심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해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 국가대표라고 해도 돈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요. 훈련을 쉬고 어머니 병간호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혜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두식이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오빠, 엄마가 알아. 그런데 지금이 언제인데 훈련을 쉬고 있어?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오빠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결정해야지. 요양원 같은 데 모시고 너는 훈련에 집중하자. 요양원요? 혜리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너 지금 포기하면 다시는 기회 없어. 우리 꿈은 어떻게 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두식이에게 저는 함께 꿈을 이룰 동반자였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훈련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두식이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결국 저는 유도를 그만뒀어요. 올림픽 꿈도 국가대표 자리도 그리고 두식이도 포기했어요. 혜리야, 정말 그만둘 거야? 한 번 더 생각해봐. 네. 전 엄마가 더 중요해요. 미안해, 혜리야. 나는 너를 기다릴 수가 없어. 그렇게 끝났어요. 두식이는 그 다음에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죠. 저는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혼자 살아갔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의식을 찾으셨지만 반신마비가 오셨어요.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게 되고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돌봐드릴 차례였거든요. 3년 동안 간병을 했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어머니 돌보고 그런데 어머니는 늘 미안해 하셨어요. 혜리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셨나 봐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셨어요. 혜리야,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말 혼자가 됐어요. 유독의 사람들과도 연락이 끊어졌고 친구들도 각자 결혼하고 바빠졌고 그때 고향인 기장으로 내려온 거예요. 바다 보고 싶어서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걸었던 해변이 그리워서요. 처음엔 그냥 며칠만 있다가 올라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혜리야, 너 고향에 내려왔구나? 어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시던 분이었죠. 네, 할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노? 그냥 쉬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혜리야, 내가 옛날에 유도했었지? 몸도 좋고. 바다 일 해볼 생각 없나? 바다 일이요? 응. 우리 배 한 척 있는데 사람이 필요해. 일 배우면서 해봐. 돈도 되고 마음도 편해질 거야. 그렇게 시작한 게 바다 일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배 멀미도 나고 생선 비린내도 적응이 안 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다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그물 걷고 해가 뜨는 걸 바라보면서 배를 몰고 아, 이게 진짜 삶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바다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생선 파는 것도 알려주시고 혜리야, 너는 바다하고 맞는 사람이야. 이 일 천직인 것 같다. 그렇게 5년을 함께 일하셨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유언으로 배를 저에게 물려주시면서 혜리야, 이 배로 내 인생 다시 시작해라. 바다는 모든 걸 받아줄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새벽에 배 끌고 나가서 생선 잡고 오후에는 시장에서 팔고 힘들지만 평온했어요. 적어도 오늘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참돔으로 조폭을 때린 그 순간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두식이가 했던 말들이요. 혜리야, 넌 너무 착해서 문제야. 세상은 내가 참으면 바뀌는 데가 아니야.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참으면서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맞서야 할 때가 있구나. 어머니를 위해 유도를 포기한 건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제 선택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지키고 싶은 게 생겼어요. 이 시장, 이 바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두식이 말이 맞았어요. 참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싸울 거예요. 제 방식으로요. 참돔 사건 이후 사흘 동안은 조용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그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지만 조폭들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겁먹고 안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며 마음이 좀 놓였었는데 넷째 날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그날 아침 시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적었고 열린 가게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모, 왜 이렇게 조용해요? 김이모가 고개를 젓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혜리야, 어젯밤에 큰일 났어. 무슨 일요? 순이네 가게. 완전히 박살났어. 순이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젓갈을 파시는 분이에요. 성격도 좋으시고 늘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는. 어떻게요? 새벽에 와서 가게를 아예 뒤엎어 놨더라고. 젓갈통도 다 깨버리고 냉장고도 부숴버리고 듣고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순이 아주머니는 괜찮으세요? 몸은 괜찮은데 정신적 충격이 크셔.
지금 친척집에 가 계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보복이구나. 제가 참돔으로 때린 그 일에 대한 보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 저한테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건드린 걸까요? 김이모가 말을 이어갔어요. 혜리야, 사람들이 무서워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용기를 낸다고 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다.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다고 하고 시청에서는 재개발 계획 확정됐으니까 어차피 이사 가야 한다고 하고 그때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조폭 갈취가 아니라는 걸. 재개발. 그게 진짜 목적이었어요. 오후에 순이 아주머니를 찾아뵈러 갔어요. 친척집에 계신다고 해서 한참을 찾아다녔죠. 문을 열고 나오신 순이 아주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에 그렇게 밝으시던 분이 완전히 기가 죽어 계셨어요. 아주머니. 아, 혜리야. 왔구나. 정말 죄송해요. 쟤 때문에. 순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혜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내가 용기 내줘서 우리도 조금은 희망을 가졌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 가게를 그렇게 박살내놓고는 쪽지 하나 놔뒀더라고. 쪽지요? 순이 아주머니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내셨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음은 혜리 차례다. 계속 버틸 생각이면 더 큰일 날 줄 알아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주머니, 이거 경찰한테 가져가세요. 혜리야, 소용없어. 이미 가져갔는데 장난이라고 하더라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구나. 경찰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 웬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냥 포기하고 시장을 떠날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니면 계속 싸울까?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두식이? 그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15년 만에 보는 윤두식. 여전히 잘생겼지만 뭔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옷차림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예전에 순수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혜리야, 오래간만이다. 너 왜 여기 있어? 할 말이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예전에 저를 부르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얘기하자. 아니야. 여기서 할게. 두식이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너 요즘 바다 일한다면서? 응. 그리고 시장에서 말썽 피우고 다닌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말썽이라니? 참돔으로 사람 때렸다며? 혜리답지 않네. 두식아. 설마 너. 두식이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나야. 이 지역 관리하는 사람 중 하나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저와 함께 꿈을 키우던 그 사람이 지금은 조폭이 되어서 저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왜라니? 살기 위해서지. 유도는 관뒀어.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딱히 할 게 없더라고. 돈도 안 되고. 그의 말에서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혜리야, 이번 일 그만 정리하자. 정리? 시장에서 나와. 다른 데서 새로 시작해.
싫어. 왜? 여긴 내가 살 곳이야. 내가 지키고 싶은 곳이고. 두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혜리야, 너는 아직도 몰라.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복잡하면 어때?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그럼 더 힘들어질 거야. 그 말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두식아, 너 진짜 이런 일 하면서 행복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식이의 눈에 순간 예전 모습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세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죠. 행복? 그런 거 중요해.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두식아, 혜리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시장에서 나와.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15년 전에 저를 떠난 그 사람이 이제는 저를 위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 두식이든 누구든 저는 이곳을 지킬 거라는 것. 두식이와 만난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속히 악화됐어요. 시장에 나가보니 또 다른 가게가 박살나 있었어요. 이번엔 생선 가게였어요. 그것도 제 가게 바로 옆이. 혜리야. 김이모가 급하게 뛰어오셨어요. 큰일 났어. 만수 아저씨네 가게. 보니까 정말 끔찍했어요. 냉장고는 뒤엎어져 있고 생선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유리창은 깨져서 파편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만수 아저씨는 그 앞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으셨어요. 아저씨, 혜리야, 이게 뭐야? 30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는데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누가긴, 뻔하지. 그때 뒤에서 다른 상인분이 말했어요. 혜리야, 이제 그만해. 내가 계속 버티니까 우리가 피해보잖아. 돌아보니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셨는데 눈빛이 차가웠어요. 우리는 조용히 살고 싶어. 왜 괜히 일을 키워서 이런 일이 생기게 해? 그래, 혜리야. 내가 나가면 우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 말들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 저를 응원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해해요. 무서우니까. 자기 가게가 박살날까봐 걱정되니까. 하지만 정말 아팠어요. 그날 오후 혼자 가게에 앉아 있는데 낯선 남자 둘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오해리시죠? 네. 누구세요? 저희는 기장개발에서 나왔습니다. 개발회사? 이 지역 재개발 담당하고 있는데 잠깐 얘기 좀 하죠. 재개발이요? 이 시장 전체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에요. 그 남자가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보세요. 여기 다 계획이 나와 있어요. 대형마트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그래서요? 지금 나가시면 이주비도 드리고 다른 장소도 알아봐 드려요. 하지만 나중에 강제 철거 당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협박이었어요. 돌려서 말하지만 결국 협박. 안 나가면? 글쎄요. 재개발이 확정되면 어차피 나가셔야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여기서 장사하실 수 있을지는. 말끝을 흐리면서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지금까지 몇 군데 가게가 문제가 생겼던데. 혹시 아세요? 치안이 불안하니까. 혼자 있는 여성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완전히 위협이었어요. 순이 아주머니나 만수 아저씨 가게 박살낸 게 자기들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잖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계속 버틸까 아니면 포기할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포기하면 이 시장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결국 다 쫓겨나고 평생 일궈온 터전을 잃게 되는 거 아닐까? 밤늦게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왠지 답은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라면 끝까지 싸우라고 하실 것 같았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라고 하실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김이모가 제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이모, 혜리야, 미안해. 뭐가요? 어제 너한테 그런 말해서 김이모의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밤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모, 너 혼자 싸우게 놔두고 우리는 뒤에서 원망만 하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 혜리야, 우리도 함께 싸울게. 이모, 위험해요. 위험하면 어때? 여기가 우리 터전인데 누가 함부로 빼앗아 가게 둘 수 있어? 그때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맞아. 우리도 함께 할게. 돌아보니 만수 아저씨가 오고 계셨어요. 아저씨, 가게는 괜찮으세요? 뭐 어때? 다시 정리하면 되지. 30년 동안 여기서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쫓겨날 순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우리가 더 고맙지. 그때 또 다른 상인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저를 원망하던 분들도 오늘은 다른 표정이었어요. 혜리야, 우리가 어제 너무했다. 미안해. 무서워서 그랬어. 이제 우리도 함께 싸울게. 여기가 우리 삼터인데 누가 함부로 가져가게 둘 수 있나?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평생 이 시장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혜리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면 경찰서에 다 같이 가서 신고할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해. 그들 뒤에 있는 큰 조직을 건드려야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식이가 있어요. 그날 오후 결심했어요. 두식이를 직접 만나러 가기로. 15년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혹시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한 번은 시도해 봐야겠어요. 제대로 된 대화를,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대화를. 그래서 그날 밤 두식이를 찾아 나섰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선택 중 하나였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어요. 두식이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기장에서 유명한 술집 몇 곳을 물어보니 금세 알 수 있었거든요. 아, 윤두식? 그 사람 요즘 바닷가 쪽 횟집에서 자주 봐.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횟집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구석자리에 두식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는 걸 보니 꽤 마신 것 같았어요. 두식아,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혜리야, 여긴 왜? 할 말이 있어서. 저도 그 앞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두식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우리 제대로 얘기해보자. 뭘? 너 정말 이런 일 하면서 행복해? 두식이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행복? 혜리야, 그런 거 중요해?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다야? 그게 다지.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두시가 15년 전 우리 얘기 좀 하자. 왜? 끝난 일인데. 끝난 게 아니야. 아직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식이가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혜리야, 그때 일 후회해? 뭘? 유도 그만둔 거, 나랑 헤어진 거,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 안 해. 진짜? 응. 엄마가 더 중요했거든. 그래도 올림픽 나갈 수 있었는데. 두시가, 나한테는 엄마가 올림픽보다 중요했어. 너도 그걸 이해해줬으면 좋았겠지만. 두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혜리야, 사실은, 뭐, 나도 그때 많이 힘들었어. 너 없이 혼자 훈련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놀랐어요. 그런데 왜? 자존심 때문이었나? 아니면 겁이 났나? 너처럼 전부를 포기할 용기가 없었어. 두시가 올림픽 나가서 메달 땄을 때도 너가 없어서 전혀 기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결혼했을 때도 계속 너 생각났어. 혜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15년 만에 듣는 사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고마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지금이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 두식이가 다시 술을 마셨어요. 혜리야,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해. 어떻게? 나도 처음엔 이런 일 할 생각 없었어. 그럼 유도 그만두고 나서 할 일이 없더라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두식이가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체육관에서 유도 가르치려고 했어. 그런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 결혼하고 애 키우기가 힘들더라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 처음엔 단순한 일이었어. 술집 관리하고 그런 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지. 두식이의 눈에 자조적인 빛이 스쳤어요. 혜리야, 나도 이런 내가 싫어. 그럼 그만둬. 못해. 왜? 무서워서. 뭐가? 이 바닥에서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없어. 알면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그때 깨달았어요. 두식이도 피해자일 수 있겠구나. 두식아, 도와줄까? 뭘? 이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두식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까지 위험해져. 난 괜찮아. 혜리야, 너는 몰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시장 사람들 괴롭히고 평범한 사람들 쫓아내고. 혜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식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알아. 그럼 뭘 할 거야? 긴 침묵이 흘렸어요. 두식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혜리야,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데? 시장에서 나와. 제발. 싫어. 혜리야, 진짜 위험해. 내가 막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섰어. 무슨 말이야? 위에서 직접 내려온다고 해. 위에서 이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두식이의 표정이 진짜로 무서워 보였어요. 혜리야, 그 사람이 오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누군데?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정말 위험해. 그때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조폭 문제가 아니라는 걸. 더 큰 조직이 뒤에 있고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두식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뭘? 정말 나를 도와줄 생각 없어? 15년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두식이가 오랫동안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치고 있었어요. 혜리야, 응? 일주일만 기다려봐. 뭘? 일주일만. 그동안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정말? 약속은 못해. 하지만 시도는 해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고마워. 혜리야. 그 대신 진짜 조심해.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밤에 나돌아다니지도 마. 알겠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두식이가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이것도 함정일까?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예전에 그가 조금 보였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 그동안 저도 준비를 해야겠어요. 만약 두식이가 도움이 안 된다면 제 힘으로라도 싸워야 하니까요. 시장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두식이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나흘째 되는 날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이 왔어요. 젊은 조폭 몇 명이 대낮에 나타나서 아예 대놓고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상인들 다 모여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모였어요. 그중 리더 같은 놈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 줬는데도 아직도 안 나가네.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할 거야. 첫 번째는 그놈이 저를 가리켰어요. 오엘이 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내일까지 짐 싸고 나가. 안 그러면. 그러면서 그놈이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었어요. 이걸로 가게부터 박살낼 거야. 사람들이 숨을 삼켰어요. 그 다음에는 너 차례고 완전한 협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어요. 왜요? 뭐? 왜 우리가 나가야 해요? 여기가 우리 터전인데. 인연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놈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쾅! 제 옆에 있던 생선 상자가 박살났어요. 다음엔 네 머리야. 그때였어요. 김이모가 앞으로 나서셨어요. 야, 이 자식들아. 사람을 뭘로 보고. 이모님도 조심하세요.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그러자 만수 아저씨도 나서셨어요. 여기는 우리가 평생 일궈온 곳이야. 함부로 못 가져가. 맞아.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조폭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것들이 단체로 나오네. 어쩔래? 다 때려 눕힐까?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갔어요.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앞에 섰어요. 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나이는 50대 정도 되어 보였고 키도 크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조폭들이 그를 보더니 갑자기 긴장했어요. 사장님, 형님. 그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뭘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여기 상인들이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어서? 그 남자가 조폭들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 아니에요, 사장님. 곧 정리될 거예요. 꼭? 언제? 그 남자가 한숨을 쉬더니 저쪽으로 걸어왔어요. 오엘이시죠? 네. 저는 이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무서웠어요. 직접 얘기해보죠. 제가 보기에는 혜리 씨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착각이요?
여기가 정말 지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재개발은 이미 확정됐어요. 시에서도 승인했고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6개월 후면 여기 전체가 철거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시는 게 혜리 씨한테도 좋아요. 이주비도 드리고 다른 자리도 알아봐 드릴게요. 안 나가면? 그 남자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그럼 6개월 동안 매일매일이 지옥일 거예요. 완전한 협박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까지 그렇게 말하고는 그가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어요. 조폭들도 따라서 사라졌어요. 그들이 떠난 후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혜리야, 어떻게 할래? 김이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재개발이 정말 확정된 거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재개발이 확정됐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럼 지금까지 싸운 게 다 의미 없는 건가?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싸워볼까?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조직적으로 준비된 그들과 맞서기에는 너무 벅찬 상대예요. 그때 문득 어머니 말씀이 생각났어요. 혜리야,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상황은 바뀔 수 있어도 마음만은 꺾이면 안 돼.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결심했어요. 일단 더 알아봐야겠어. 재개발 계획이 정말 확정된 건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지, 혹시 뭔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포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혜리야, 나야. 두식이었어요. 두식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나와. 만날 곳 알려줄게. 왜?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긴급했어요. 혜리야, 정말 위험해졌어. 오늘 그 사람 봤지? 응. 그 사람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지금 나와. 두식이가 감춰온 진실과 그 무서운 조직의 진짜 정체, 그리고 해리가 선택하게 될 마지막 방법까지. 휴대폰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두식이가 말한 장소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어. 두식이가 지정한 곳은 바닷가 끝쪽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문을 닫은 곳이었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두식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혜리야, 앉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두식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혜리야,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그 재개발 이야기. 거짓말이야. 뭐? 재개발 계획 자체가 없어. 그냥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한 거짓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이야?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 뭔데? 두식이가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걸 봐.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충격이었어요. 기장항 매립사업 계획서. 매립? 응. 시장 자리에 매립지를 만들 계획이야.
매립지면 쓰레기 매립지. 거대한 폐기물 처리 단지를 만들려는 거야.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재개발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야.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게 하려고 좋은 것처럼 포장한 거야. 누가? 왜? 위에서 내려온 짓이야. 매립지 건설에서 돈 벌려는 거지. 두식이의 표정이 정말 미안해 보였어요. 혜리야,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왜 말 안 했어? 무서웠어. 그리고 확실하지 않았어. 지금은 확실해? 응. 오늘 확인했어. 두식이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걸 봐. 매립지 승인 서류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시장을 쓰레기 매립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혜리야, 이제 알겠지? 왜 그렇게 끝까지 쫓아내려고 하는지. 매립지가 들어서면 주변 지역 전체가 죽어버려. 바다도 오염되고 공기도 나빠지고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럼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내보낼 거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공익사업이라고 하면서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두식아,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게 내가 생각해 본 게 있어. 뭔데? 이 서류들을 공개하는 거야. 어떻게? 언론에. 그럼 여론이 나빠질 거야. 그러면 최소한 시간은 벌 수 있어. 그 사이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조금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 가능해? 해볼 만해. 요즘 환경 문제에 민감하잖아. 그런데 너는 괜찮겠어? 이런 일 했다가. 두식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혜리야, 어차피 난 이미 끝난 사람이야. 무슨 말이야? 이 바닥에서 배신자로 찍히는 순간 끝이야. 두식아, 괜찮아.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 그의 눈에 해방감 같은 게 보였어요. 혜리야, 15년 전에 너를 도와주지 못한 게 지금까지 후회됐어. 이번에는 제대로 도와주고 싶어. 고마워. 아니야. 나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다음 날 아침 두식이가 준 서류를 들고 지역 신문사로 갔어요. 기자와 만나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사실이에요? 서류를 봐서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기사로 쓸 수 있어요? 일단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오후에는 시장 사람들을 모아서 진실을 알려줬어요. 매립지라고요?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려고? 그럼 재개발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우리를 속였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싸워요. 끝까지. 시장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두식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혜리야, 큰일 났어. 왜? 내가 서류 빼낸 거 들켰어.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어. 어디 있어? 숨어 있는데.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돼? 혜리야, 일단 너는 조심해.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두식아, 그리고 미안해. 더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야, 고마워. 그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말 걱정됐어요. 그 다음 날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기장항 시장, 매립지 조성을 위한 강제 이주 의혹. 기사가 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민들이 분노했고
환경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청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그날 오후 시장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매립지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승리였어요. 시장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해리야, 해냈다. 우리가 이겼어. 정말 대단해. 하지만 저는 두식이가 걱정됐어요. 그가 치른 대가가 너무 클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두식이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해리야, 성공했다면서? 응, 고마워, 정말. 다행이다. 너는 괜찮아? 글쎄, 당분간 여기 있기는 힘들 것 같아. 어디 가려고? 멀리. 새로 시작하려고. 두식아, 해리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뭔데? 15년 전에 너를 보내준 게 후회돼. 그때 너와 함께 어머니를 돌봤어야 했어. 두식아. 그럼 지금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너를 도울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해리야. 행복하게 살아. 너도. 그렇게 두식이와의 마지막 통화가 끝났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5개월이 지났어요. 매립지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됐고 시장은 예전보다 더 활기를 찾았어요.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해리야, 오늘도 생선 많이 잡았네. 이모, 요즘 정말 바다가 좋아요. 고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게. 매립지 안 들어오길 정말 잘했어. 김이모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이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시장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면 웃으면서 인사해요. 해리 선장,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영웅 해리. 부끄럽지만 기분은 좋아요. 두식이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가끔 걱정되긴 하지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가 마지막에 보여준 용기가 정말 진짜였으니까요. 혹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요. 어젯밤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어요. 엄마, 딸이 해냈어요.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 다 지켰어요.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도 환하게 웃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제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때 문득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해리야, 이제 너도 진짜 행복을 찾을 때가 됐다. 진짜 행복이요? 응.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해.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새벽에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바람도 적당하고 파도도 잔잔하고 그물을 내리고 기다리면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15년 전에 모든 걸 포기하고 이곳에 왔을 때는 도망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이곳이 제 터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다 냄새, 갈매기 소리, 해가 뜨는 모습, 이 모든 게 제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때 그물에 뭔가 걸렸어요. 올려보니 큰 참돔이 있었어요. 전에 조폭을 때렸던 그 참돔과 비슷한 크기였어요. 너도 그때 일 기억하니? 참돔이 눈을 깜빡이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그때 나를 도와줘서. 그 참돔을 바라보면서 문득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오후에 시장으로 돌아와서 김이모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모,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뭔데? 우리 시장에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면 어떨까요? 체험 프로그램? 네. 도시 사람들이 와서 직접 생선도 잡아보고 요리도 해보고 김이모가 눈을 반짝였어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저도 배 한 척 있으니까 바다 체험도 시켜드릴 수 있고요. 혜리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서울에서 온 가족들이 참여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와, 진짜 배 타는 거예요? 생선 직접 잡을 수 있어요? 바다가 정말 깨끗하네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선장님, 정말 멋져요. 저도 나중에 어부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체험 프로그램이 소문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시장도 활기를 찾았고 상인들도 웃음이 늘었어요. 혜리야, 덕분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네. 정말 고마워, 혜리야. 우리 시장의 자랑이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그런데 어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 중에 젊은 남자분이 계셨는데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선장님, 혹시 유도하셨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배에서 밧줄 다루시는 모습이 뭔가 운동선수 같았어요. 아, 옛날에 잠깐. 저도 유도해요. 실업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다시 시작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유도를요? 네. 마스터스 대회라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락처 드릴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도복을 꺼내봤어요. 15년 동안 장롱 깊숙이 넣어둔 그 하얀 도복을요. 펼쳐보니 여전히 깨끗했어요. 입어보니 아직도 몸에 맞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기본 동작을 해봤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제 몸에는 유도가 남아 있었어요. 다시 시작해볼까? 이번에는 진짜 제가 원해서 오늘 아침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엄마, 딸이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됐어요. 오후 그 젊은 선수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체험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선장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유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와, 기대됩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장이라도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번에는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요. 바다는 모든 걸 기억해요. 제가 이곳에 와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아픔도, 기쁨도, 사랑도, 이별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도요. 참돔을 든 여자, 오해리, 40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꿈. 바다가 지켜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하늘에서 응원해 주실 거예요. 엄마, 이제 딸이 진짜 행복해질게요. 파도 소리가 어머니의 대답 같았어요. 2년 후, 오해리는 마스터스 유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42세의 늦은 나이에 이룬 성과였지만 그 어떤 메달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시상대에 올라가면서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기장항 시장 사람들이 모두 와서 응원하고 있었어요. 혜리야, 최고다. 우리 선장님, 짱. 그리고 맨 뒤쪽에서 조용히 박수치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두식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대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축하해, 혜리야. 고마워.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너도? 나도.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의 연인도 예전이 적대자도 아닌 그냥 서로의 용기를 존경하는 친구로서요. 혜리야, 고마워. 뭐가? 너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나도 고마워. 바다는 모든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용서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면서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머나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